제가 말씀드릴 것은 하지정맥류 수술의 입원 필요성이라고 제목은 받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아카데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 말씀드리고 대신 이따가 디스커션 시간에 패널 선생님들이나 청중 여러 선생님들의 그 경험담이라든지 필요성들 좀 자세하게 토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학술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요. 저는 간단하게 제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표와 관련해서 저는 뭐 아무런 경제적 그 연관관계 없습니다. 저희 정맥학회 회원 한 분이 이제 보내주신 글인데요. 요즘 이제 입원에 대해서 이슈화되고 있는데 법원의 시각을 좀 정리해서 주셨습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수술 준비부터 수술 종료까지의 시간이 과연 얼마나 걸렸나? 그 다음에 의료기관의 수술과 관련된 주의사항, 예를 들어 마취 방법이라든지 수술 시간 이런 것도 고려하고요.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는 시술인지 그런 게 거의 없는, 혹시 전혀 없는 시술인지 그런 것도 판단 근거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원 시 환자들을 위해서 병원이나 의료진이 구체적인 처치나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가끔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제 환자 통해서 확인하는데 정확한 입퇴원 시간도 따지게 됩니다. 요즘도 그 환자들한테 그 택시 뭐 교통비 카드 결제한 거 있으면 달라고 그러니까 환자들은 뭐 아무런 뭐 의심 없이 택시 카드 결제한 영수증을 첨부를 합니다. 그러면은 입원 시간 지켰나 안 지켰냐 그런 걸로 그 판단도 하기 때문에 간호사들이나 특히 로컬에서 직원들이 빨리 퇴근하기 위해서 환자들을 6시간 채우지 않으면은 그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입원실이라든지 병상, 보건소에 이제 특히 개인 의원에서는 그 입원실 개수를 보건소에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법원의 판단이었고요. 그 의사인 제 입장에서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첫째 일단 환자가 수술 후에 안정을 취해야 된다고 판단할 경우 저는 입원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환자는 멀쩡해 보이지만 이 사람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시술이나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도 입원해서 관찰을 해야 되고요. 뭔가 이 환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한 치료를 좀 시간에 걸쳐서 해야 된다 그러면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오늘 몇 번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외국의 이제 가이드라인을 보통 저희가 많이 따라오게 되는데 우리나라 수술 또 이제 개인별로 그게 대학이 될 수도 있고 종합병원이 될 수도 있고 개인병원이 될 수도 있고 의사들마다 프로시저라든지 마취 방법들이 조금 다르고 병원 여건도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차이가 있다는 걸 미리 여러분들도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외국에 이제 UIP 나가다 보면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프로포폴을 저희는 많이 씁니다. 프로포폴을 쓰는데 이걸 신기해하는 외국 의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발표할 때마다 많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마취과 의사들만 프로포폴을 쓰는 경우도 많고 또 수가도 비싸고 그래서 EVLA나 RFA를 할 때 프로포폴을 사용하지 못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아시는 것처럼 연예인들이 중독돼서 문제가 될 정도로 내시경할 때, 뭐 성형수술할 때 많이 쓰고 마취과 의사가 없는 병원에서도 사용하는 것처럼 보조 마취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 그 투메센트 아네스테를 안 하고 프로포폴을 하는 게 아니고 투메센트 솔루션을 넣을 때 아프기 때문에 그 아픈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제 수면 마취를 보조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플레벡토미에 대해서는 뭐 국내 저희 정맥학에서 가끔 다루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다루는 건 아닙니다. 그 외국에서도 플레벡토미에 대해서 많이 다루지 않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병원에서 컨커멘턴트하게 플레벡토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다르지 않나. 그래서 저는 입원이 필요한 거를 저희 병원에서는 수면 마취하고 플레벡토미를 많이 한다는 거, 거기서 이제 입원의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플레벡토미 많이 하다 보면 출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안정을 좀 취해야 되고요. 관찰도 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이제 플레이백토미 하는 거랑 조금 다른 방법으로 초창기에 하던 시절에는 블리딩 컨트롤이 좀 잘 안 됐고요. 어떤 케이스인가 토요일 날 점심 때쯤 수술이 끝나는데 건물 이제 새 들어 있던 건물은 문을 닫아야 되고 환자는 좀 관찰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서울 시내에 있는 모 대학병원에 환자 보내가지고 주말 동안에 그냥 베드레스트만 시키고 이상 없는 거 그쪽 교수님이 확인해서 퇴원시켜 준 경우가 있는데 이 블리딩 컨트롤을 막기 위한 거 혹시 블리딩이 되지 않나 그거를 확인하는 건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종류의 마취더라도 마취 후에는 안전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제가 2019년도 멜버른에서 UIP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수술 중간에 아나필락시스가 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다른 또 근처에 있는 병원에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모시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아마도 프로포폴 때문에 아나필락시스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안전하게 사용하는 프로포폴이 가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단순하게 숨을 못 쉬어서 아니면 의사가 방치해서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프로필락시스도 있기 때문에 안전과 관찰은 필요하고요. 경험 있으시면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멀쩡해 보이는 환자가 몇 시간 뒤에 화장실 간다고 가다가 어지럽다고 좀 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면 마취는 필요하고요. 오늘도 나왔던 얘기인데 이 STS라든지 뭐 폴리도카놀 저는 뭐 STS 주로 이제 쓰고 있는데 아나필락시스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 2011년인가 체코 UIP에서 발표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심지어 경화요법파도 아나필락시스 생길 수 있는데 수술하다 보면 당연히 생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20년 동안 하면서 드레싱하는 방법을 여러 차례 바꿨는데 그 중에 이거는 2013년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수술 끝나고 붕대 감고 빨리 가세요 했는데 그 수술 다음 날 와서 보면은 저 블리스터 같은 게 너무 많이 물집이 너무 많이 잡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요. 처음에 이제 블리딩 좀 멈추게 하겠다고 손붕대를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력 붕대 감았고 그 위에 압박 스타킹 신기고 환자 깨면은 보냈는데 이 투메센트 솔루션하고 피가 나와가지고 손붕대하고 스킨 사이에서 달라붙어가지고 그 다음날 좀 오면 피부가 쭉쭉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병원이 바뀔 때인가 그래서 그 다음에 좀 바꿨습니다. 뭘 바꿨냐면 똑같이 드레싱한 다음에 몇 시간 뒤에 환자 입원시킨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풀어가지고 좀 뽀송뽀송하게 말린 다음에 다시 같은 방법으로 감아주고 그 다음날 풀었더니만 블리스터 포메이션 된 게 거의 8.7%에서 2.9%까지 줄었다는 그냥 제 경험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드레싱을 또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하는데 확실히 이런 수술 이후에 의사나 간호사가 뭔가를 치료해 주는 게 환자한테 도움이 확실하게 된다면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요즘은 저희는 심지어 뭐 외국에 사시는 해외 동포들이나 아니면 외국인 등록증 갖고 계신 분 중에 실손보험, 실비보험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6시간 이상 있도록 하고 제가 직접 풀든지 제가 퇴근하면 저희 간호사들 보고 풀어서 꼭 확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희 병원의 프로시저 기본적인 건 좀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페노스베인에 문제가 생기는 환자들은 EVLA만 합니다. 다른 거는 해본 적도 스트리핑은 예전에 했었다고 요즘 안 하고요. 다른 엔도베너스 프로시저는 해본 적 없습니다. 플레벡토미 거의 대부분 하고 끝나고 나서 스클레라 세라피 합니다. 이 환자는 54세 남자 환자고 그레이트 사페노스 베인에 문제가 있었던 환자고 주로 베르코스 베인은 뒤쪽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투메센트 솔루션을 쓰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메센트 솔루션이 아프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프로포폴 이용해서 수면 마취를 합니다. 그리고 EVLA 끝난 다음에 플레벡토미를 시행했고요. 투메센트 솔루션을 다시 넣습니다. 근데 플레벡토미를 할 때 이 피가 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타이도 안 하고 뭐 그랬는데 하도 제가 손이 느리다 보니까
블리딩이 많이 돼서 좀 굵은 정맥을 뽑아낼 때는 좀 타이도 하고요. 작은 정맥은 그냥 툭 끊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끝날 때도 투메센트 솔루션 해가지고 아까 오전에 나왔던 투메센트 솔루션의 장점, 그래서 손으로 좀 짜주기도 하고 투메센트 솔루션 많이 씁니다. 포스트옵에는 저희 간호사들이 드레싱 해주는데요. 일단은 그 스킨 이니션이 있던 자리 위주로 좀 두껍게 꺼즈 대고 손붕대 대고 그 다음에 입이 감고, 요즘은 일라스틱 스타킹은 안 신깁니다. 이렇게 신겼더니 스타킹이 늘어났다고 환자들이 불만이 많아가지고 이 상태로 입원실로 보냅니다.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쇼크 오는 경우 있고요. 출혈, 감염, 피부가 망가지는 경우, 또 알러직 리액션 나타나고 프로포폴 썼기 때문에 어지럽다고 그럴 수도 있고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완화시키고 예방하고 관찰을 하기 위해서 입원을 시킵니다. 수술 후의 관리는 저나 저희 간호사가 그 환자 가끔 얼굴 보러 들어가고요. 이상이 있으면은 혈압도 체크하고 그럽니다. 침상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항생제 주사를 주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항생제를 1시간 간격으로 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몇 시간은 있어야지 항생제를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드레싱 교체해주고, 또 이제 저희가 수술 끝나고 나면 샌드위치하고 음료수 드리는데 식사하고 나서 무슨 문제 있나 없나 그거까지 충분한 시간 보면서 확인을 합니다. 이 연출 사진입니다. 물론 저희 간호사 실제 환자는 있었고요. 혈압계 가끔 들어갈 때 있고 항생제 주사도 쓰고요. 실제 환자 아까 54세 남자 환자한테 주사 놓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원하기 전에 수술 몇 시간 뒤에는 이제 붕대를 풀기 시작합니다. 붕대 풀고 꺼즈를 다시 대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이제 이런 밴드 같은 걸로 드레싱을 바꿔줍니다. 풀고 나서 소독 한번 하고 반창고 붙이고, 그 다음에 좀 블리딩이 될 만한 자리는 꺼즈 대고, 그 다음에 이제 압박 스타킹 신기고, 전에는 손붕대까지 감아서 보냈는데 요즘은 밴드 붙이고 스타킹 신겨서 보냅니다. 그 다음날 다시 방문하게 해서 주사를 항생제 주사 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도 플레바이티스 생겼고요. 피부도 조금 벗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맥류, 저희 병원에서는 하지정맥류 수술과 마취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발견하고 예방하며 완화시키기 위해서 입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금년 23년도 9월 달에 미국 마이애미에서 UIP 월드 콩그레스 있습니다. 학회 초록 마감이 사실은 4월 3일까지긴 하지만 혹시 갖고 계신 초록 내실 수 있는 분들 월요일 날 밤이나 화요일 날 아침까지 빨리 제출하시고요. 마이애미에서 또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